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요. 2차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조사는 비교적 일찍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에 2차 조사 마치고 약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는데요. 한 1시간 50분 만에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2시간 40분가량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네. 검찰은 단식 13일째였던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질문을 대폭 줄여서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2차 신문에서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에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이 부분을 또 대납 의혹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는데 이 대표는 9일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가름하겠다 이렇게만 말했고요. 이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조사 2차례 소환을 끝으로 종결됐고요. 검찰은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예.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다음 주 초쯤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건데 이때가 지나면 또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연말에나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2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무슨 말 하던가요? 네, 어제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6시 11분쯤 이제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을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서 2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를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지만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조작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결국 사필 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갈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하신 얘기는 2부에서 홍석준 의원 그리고 박상혁 의원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군악대 연주를 받으면서 기차에서 내려서 붉은 카펫을 걸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공개한 영상이고요. 연해주 도착 영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RBK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또 오는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예.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가 어디가 될 거다 좀 그런 말이 좀 있습니까? 네, 유력한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어디죠? 보스토니치 우주기지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예. 여기는 극동 아무르주 우글레고르스크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북쪽으로 약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러시아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극동 지역에 건설 중인 우주기지고요. 예. 이 기존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영토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옛 소련 우주강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장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러에게는 군사협력 확대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 셈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정찰위성 발사에 여러 차례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러시아로부터 위성 또 미사일 등 최신 항공 우주 기술 얻어내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김영민 아나운서 이 방송하면서 많이 놀랍니다.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정말 여러 번 발음을 했었거든요. 잘하시네요.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 예. 다음 주에 한국과 미국 방문하는데요. 현지 시간 12일에 워싱턴에서 한미 통상협력 포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이번 방안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움직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레이브스 부장관이 어떻게 말했냐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 통제 우회 능력 계속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정말 세계가 걱정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리비아에서 또 대홍수가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했는데 동북부 항구 도시 데르나에서 지난 10일에 폭풍우 다니엘이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자 외곽에 있는 댐 2개가 무너지면서 이 대홍수가 발생한 겁니다. 예. 현지 시간 1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 동부 지역 정부가 밝히기로 현재까지 데르나에서만 사망자가 5,300명 이상 예. 나왔다고 밝혔고요. 실종자도 최소 10,000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번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도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야, 사망자가 5,300명, 실종자가 10,000명, 그리고 이재민이 2만 명.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 이게 예견된 거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데르나 지역의 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예. 대한 보수 작업 진행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해왔는데요. 예. 지난해 학술지에 발표된 한 보고서를 보면 이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댐 2개 중에 하나가 붕괴해서 데르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예견된 사고는 현실이 됐고 미리 막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주변국들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들이 구조대 파견, 예. 구호 물품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고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역시도 필요하면 긴급 구호 식량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예견된 사태를 왜 막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 지금 리비아의 경우에는 내분, 부패, 외세 침략 이런 걸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부와 서부가 나뉘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태 수습이나 뭐 예방은커녕 피해 규모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흉악범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이 머그샷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이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가리키는데요. 흉악범죄자의 머그샷 공개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제 소위를 열고 법률 제정안 처리했고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17개 법안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해서 의결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 일으킨 최원종 때문에 이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 이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머그샷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원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고 그 대신에 증명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보정이 돼 있고 또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라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더 있으면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중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예. 피의자가 거부하면 강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중대 범죄자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날로부터 5일 뒤에 신상 공개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때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차원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신상 공개에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 그것도 좀 넓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에만 공개가 됐는데 이 범위가 네. 확대됐습니다. 내란, 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현주 건조물 방화, 상해와 폭행죄 일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추가됐는데요. 그렇지만 당정이 원래 마련한 안에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도 들어가 있었는데 예. 이건 야당 반대로 빠졌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